세계사 수능 특강 11강 개념 1. 자, 오늘부터 볼 세계사 수특 11강은 19세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나폴레옹, 그런 전쟁의 영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19세기를 규정짓는 두 개의 사상적인 흐름을 금방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네, 19세기를 규정짓는 두 개의 흐름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볼 19세기에서는 자유주의가 주로 많이 나타났던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또 민족주의가 주로 강하게 나타났던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까지 볼 거고, 그리고 이 나라들의 발전에 더해서 18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19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산업혁명까지 이 부분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서양사, 근대사 이후로 특히 이제 19세기 이후로 갈수록 연도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촘촘하게 더 사건들이 가까이서 일어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혁명 공부할 때도 연도가 많이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고 내용이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흐름과 그 전후 상황까지도 함께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수능 기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최근에 2020 수능에서는 산업혁명의 내용 이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을 비롯해서 19세기 후반의 전반적인 유럽의 정세를 알아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프로이센 그 통일 과정에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그리고 독일 제국 수립, 그 사이의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구모에서는 그리스 독립, 빈체제에 대한 저항이 나왔습니다. 육모에서는 미국 남북전쟁 시기 파악 문제랑 19세기 유럽 정세에 대해서 대륙봉 세령과 7월 혁명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9 수능에서는요,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과 관련해서 1차 선거법 개정 시기가 언제냐 아는 것을 물었고요. 구모에서는 이탈리아 통일운동, 그리고 프랑스의 자유주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 모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육모에서는 산업혁명 시기 나타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빈체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산업혁명에 관련돼서는 그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로 나타난 영향이 훨씬 더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꾸 해결 방안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2018 수능에서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해, 구모에서는 이탈리아 통일 과정, 육모에서는 이탈리아 독일을 섞어서 물었네요. 카보르와 비스마르크 업적을 각각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2017 수능에서는 빈체제,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함께 묶어서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2016 수능에서는 7월 혁명, 그리고 2015 수능에서는 프랑스의 자유주의 관련해서 7월 혁명과 2월 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물었습니다. 사실 너무도 다양하게 두루두루 내고 있어서 무엇이 꼭 이것만 나온다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요. 프랑스의 7월 혁명, 2월 혁명 중요하고, 독일 통일 과정, 이탈리아 통일 과정 중요하고,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 결과, 그리고 영향, 해결 노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세계사가 나올 것들은 사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더 내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근현대 가서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유주의부터 볼 겁니다. 이 자유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빈체제와 그에 대한 저항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먼저 아래로 내려가서 나폴레옹 이후의 빈체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을 먼저 잘 알아둬야 돼요. 빈체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를 통해서 유배가 되고 이제 그가 사라진 다음에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비엔나에서 열린 회의가 바로 빈회의입니다. 1814에서 15년 사이에 열리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빈체제에 의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탄압당하는 이 체제를 쭉 빈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빈회의의 목표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어. 유럽 영토 다 망가졌어.
프랑스가 확대하느라고. 그래서 그 전쟁의 영토라든가 왕실이 뒤바뀐 것들에 대한 처리를 하고 유럽 질서를 나폴레옹 이전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그거는 비정상적인 상태였어. 그거는 왕실과 귀족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상해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구왕실을 다 복귀시키고 유럽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회의의 주도자는 가장 많은 민족들이 좀 사실상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유주의나 민족주의가 가장 잘 분출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가 주도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 일어나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하게 돼요. 이 빈체제를 유지했던 기구는 두 개입니다. 신성동맹입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홀리한 동맹이에요. 뭔가 기독교적 정신에 의해서 뭐 이런 빈체제를 유지하자라는 건데 러시아가 사실은 먼저 주도했고요.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세 개 나라가 참여를 한 건데 신성동맹보다는 사국동맹이 조금 더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신성동맹에다가 영국만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에 영국이 추가된 거고요. 이게 빈회의입니다. 그렇지만 빈회의는 날이면 날마다 모여서 뭐 무도회하고 파티하고 뭐 춤추는 것만 있었지 사실 중요한 얘기들은 뒤에서 비밀로다가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진전은 조금 더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끔 기출에서는 그 춤추는 파티장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빈체제이고요. 빈체제의 기구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선지로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빈회의가 열리고 빈체제가 지속이 되더라도 각국에서는 이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알게 된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전파된 각국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분출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선지로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저항들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독일에서는 학생 조합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이 독일어로 조합을 브루센 샤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루센 샤프트 운동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스의 경우가 또 유일하게 또 독립을 성공하게 됩니다. 1829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이 그리스의 독립을 사실 도와주는 그 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오스만의 세력 확대를 경계하는 서구 열강이 싹 다 그리스를 지원해요. 뭐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지원하고요. 또 이제 그리스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뭐 서구 유럽 문명의 뿌리이자 근본이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유럽 지식인도 그리스의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했어요. 뭐 바이런 같은 영국 시인은 실제로 참전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는 게 빈체제에 대한 저항 중에서 조금 성공을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나폴레옹에 맞서서 싸웠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카브리스트의 봉기가 1825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입헌군 주제라는 걸 보면 약간의 자유주의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탈리아에서는 까르보나리 단 혹은 까르보나리 당이라고 하는 통일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라틴 아메리카 역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사가 2015 교육과정에서 대폭 빠지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823년에 미국 대통령 멀로가 선언한 외교 선언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열기에 불을 지피죠. 이 멀로 선언이라는 것은요, 이제 아메리카, 유럽 대륙 상호 간의 불간섭을 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남아메리카에 대해서 조금 입김을 이제 거세게 하고 싶으니까 유럽, 너도 간섭하지만 나도 유럽에 간섭 안 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자료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놓길 바라고요. 또 영국 역시 라틴 아메리카에 많은 신생국들이 생긴다라는 것은 무역의 대상국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크리오요들, 그 에스파냐 입식자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크리오요들에 대한 활약이 큽니다. 이 두 사람 이름 혹시 기억나나요?
많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을 독립시켰던 시몬 볼리바르와 산마르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합니다. 네. 네, 이 빈체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박세훈 선생님 책 188쪽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어, 그리스의 독립선언문도 있네요. 혹독한 오스만의 압제에 짓눌려온 그리스 국민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멍에를 깨부수기로 결의하고 국민의회에 모인 합법적 대표기구의 이름으로 신과 인류 앞에서 독립을 선언한다. 그리스인들이여, 그대들의 자유와 독립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결뿐이다. 이 자료는 수특에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오스만의 압제, 뭐 그리스라는 키워드를 보면은 뭐 시험 문제 나와도 충분히 여러분들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특 한번 보죠. 네, 수특 114쪽입니다. 빈회의. 쭉 봤던 내용인데요. 기본 원칙은 모든 걸 다 돌리는 거예요. 유럽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그래서 정통주의, 복고주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뭐 구왕실 복귀.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때 죽었던 루이 16세의 후손, 부르봉 왕실 루이 18세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각국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설명했고요. 밑에 빈 조약 한번 봅시다. 이제 각국의 영토를 다시 원래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바르샤바 대공국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프로이센은 작센 지방 영도 5분의 3 차지하고요. 바르샤바 대공국의 일부, 단치히 라인란트 얻죠. 그리고 옛날 이미 없어졌으니까 옛날 신성로마 제국의 제후국들을 정리하여 38개의 영방 국가를 모아 독일 연방을 창설한다. 뭐 나라는 아니지만 분열된 상태죠, 연방 국가로. 그래서 연방의 의장은 오스트리아 황제가 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회의의 목표는 프랑스 혁명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 나폴레옹도 싫지만요. 그래서 정치 이념 다 원래대로 가고 혁명 전쟁 제발 막고 구체제, 그러니까 다시 약간 절대왕정처럼 왕실과 귀족이 굳건한 그 체제를 찾는 거예요. 안정과 질서를 재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와 에스파냐에는 혁명 전에 부르봉 왕조가 복귀를 합니다. 영토 문제는 보상 원칙에 따라 해결이 되었대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엄청난 영토를 가졌었거든요. 나폴레옹 시대 때.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던 나라들. 그러니까 나폴레옹한테 패배했던 나라들한테 영토를 좀 주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다 나폴레옹한테 패배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프랑스는 점령한 영토의 상당 부분 잃은 반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영토는 확장되었다. 네. 그 역사는 계속 연결지어서 봐야 해요. 이 회의의 결과 유럽은 빈체제로 재편되었지만 이미 전파된 자유이념과 각국에서 형성된 민족의식에 반발을 받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